농구계의 다양한 이슈부터 전문 지식 그리고 잡설까지 조코피 TV가 전하는 텐션업 무제한 토크 질주. 오늘도 역시 조코피, 김만바, 쭈바 그리고 엘리펀디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NBA계의 저는 불만이 올스타전이 너무 재미없었다. 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0년대를 관통했던 제 입장에서는 고역이죠, 고역. 네. 또 중계를 하시는 입장이죠. 네, 저희는 보는 입장이지만 하기도 그렇고 뭐 90년대 뭐 심지어 2000년대 올스타까지는 이러진 않았는데 저는 이게 NBA 사무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국은 할 만큼 하고 있다.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죠. 근데 선수들의 경쟁심이 사라졌고 야 이걸 선수들이 어떻게 이런 경쟁심을 안 가져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쵸. 이게 과연 뭐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현재는 사실 위아더 월드죠. 그렇죠. 네, 모두가 친구고 적도 없고 그냥 슛 연습하고 뭐 르모씨라고 올스타 발탁만 되고서 당일날 자기 못 뛴다고 사복 입고 사진 찍은 못된 선 있는데 그런 베테랑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그 최근 몇 시즌 동안 그 올스타전 보고 계시고 또 중계를 하시는 입장은 그 중계할 때는 어때요? 본 경기가 제일 힘들죠. 본 경기. 전야제는 그래도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심을 발휘하는데 뭐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총 398점인가 났나요? 그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게 뭐 그냥 3점 슛만 주야장천 던져서 낸 기록이라서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괴롭죠. 긴장감이 없으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수요 없는 공격에 테이텀 브라운 쇼다운도 있었고 그건 이제 작년 올스타 그다음에 이번 올스타도 뭐 딱히 볼 거는 없었죠. 거의 다 좀 보시다 끄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재미없는 NBA 올스타전에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뭐 관객들도 그렇고 뭐 그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아담 실버 총재가 다음 시즌의 NBA 올스타전의 방향성을 좀 바꾸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바로 팀 USA 대 팀 월드의 경기를 추진해 보겠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흥행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 팀 USA 대 팀 월드. 와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최전성기 구간으로 한번 그냥 이것도 역시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가상의 대결이죠. 가상의 대결. 근데 실제로 좀 올스타 티켓이 일반 티켓보다 훨씬 비싼가요?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한 번에 다 볼. 그리고 약간 팬 서비스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섹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취재증을 받으면 팬들이 갈 수 있는 데를 다 갈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슛 어라운드 같은 게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연습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전부 다 나와서 서부, 동부 이렇게 나와서 그 팀을 이끄는 감독들이 공개적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작전을 지시하는지를 팬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샤키로니가 르브론 제임스의 댄스 배틀? 네. 기억나시죠? 하워드도 추고. 네, 맞아요. 그게 2006년, 7년?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연습이 끝나고 나서 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있고 뭐 잼 세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NBA의 놀이동산 같은 것도 있고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한테나 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르브론 커리는 막 엄청 많은 거기는 ESPN이나 뭐 각종 유명 매체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인터내셔널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뭐 로스터 끝자락에서 뽑힌 선수들 있죠. 그런 선수들은 인터뷰 안 하거든요. 고베어 같은 애들 얼마나 잘해줄까. 고베어는 또 자국에서 많이 와. 그러네. 오히려 뭐 과거에 뭐 캐런 버틀러라든지 세드릭 세발로스 이런 선수들. 그렇죠. 조시 하워드 이런 선수들이랑은 거의 티타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루키 편집장 때 루키를 여러 건 들고 와서 그 선수들이 사진 다 찍어줬어요. 오히려 막 더 신기해하고 이 책 뭐냐고 하면서. 그래서 올스타전은 팬들도 한번 가볼만 하고 가면은 재미가 덜하다는 게 덜 느껴지니까. 그렇죠. 어쨌든 보는 것 이외의 것들이 많으니까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까. TV 시청자들이 문제죠. 경기가 핵노잼이니까 이제. 근데 진짜 최근 꽤 됐어요. 저도 꽤 된 게. 그러니까 덩컨도 에런 고든이랑 잭 라빈 대결 이후에 계속 패망의 길을 가다가 맥클롱 나오면서 이제 조금 올라왔잖아요. 쥐리 그만 좀 나오지. 근데 뭐 없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와 진짜 이제는 그냥 핸드폰 하면서 그냥
경기 그냥 대충 집중해서 안 보게 되죠. 네, 집중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니까. 본 게임은 딱 이제 코비 사후에 코비룰 딱 처음에 했을 때 그때까지만 재밌었고 재밌었죠. 그 이후에는 뭔가 올스타전을 열심히 안 뛰는 게 이제 좀 저는 아까도 얘기한 이제 좀 베테랑들의 그런 베테랑들이 열심히 하면 웬만한 이제 좀 그 라이징 스타들 다 열심히 하거든요. 따라오죠. 네네네. 베테랑들이 안 하지. 네. 네, 베테랑들은 사복 입고 올스타전에 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문화가. 네, 저는 그래서 애덤 실버 총재가 진짜 이것저것 바꾸잖아요. 뭐 드래프트도 하고 엄청 바꿨죠. 작년에 타겟 스코어였는데 솔직히 또 망했거든요. 네. 뭐 제이덥이나 이런 선수도 얼마 뛰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는 뭐 미국 대 비미국으로 하는데 저는 솔직히 초치는 건 아니지만 뭐 달라질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 네. 요키치가 이번 올스타전에서 정말 제일 대충 뛰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지금 웬바냐마가 조금 이제 이렇게 경쟁심을 끌어올리면서 막 좀 맞아요. 올스타전에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러게요. 저도 요키치 대충 뛰었죠. 네. 웬비는 또 어빙이랑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또 이제 어빙의 유려한 핸들링과 웬비의 좋은 수비력으로 서로 쇼다운하는 모습도 잠깐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냥 뭐 일단 올스타전 기간에 웬만한 선수 다 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어쨌든 아담 실버의 이런 시도로 뭔가 뭐 메리트는 이게 뭐 미국의 자존심인가 뭐 월드의 뭐 자존심 뭐 이런 걸로 해보겠다는데 저도 이제 위원님 생각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 게 아무리 이렇게 이제 USA랑 월드로 해봤자 르브론 정도 저는 이제 릅자랄로서 다음 그 LA 올림픽을 위해 후배들한테 양보하겠다. 자존심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지 않을까. 세계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저는 그래도 일단 흥행 면에서는 관심도가 꽤나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사전에 어그로를 많이 끌 수 있죠. 예, 진짜 이거는 좀 그냥 로스터만 딱 나와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는 오 그래? 재밌겠는데 저는 이럴 것 같거든요. 애덤 실버 총재가 왜 이렇게 기획을 했냐면 서로가 경쟁심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든 거예요. 아무리 뭐 타겟 스코어하고 드래프트 해봤자 안 되니까. 네, 결국에는 친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경쟁심이 발휘가 안 되는데 자존심을 딱 건드리게끔 만든 매치업이긴 맞아요. 하죠. 네. 네. 그리고 배수의 진이죠. 그리고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비미국인 선수의 진입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는 탑 티어의 선수들도 비미국인 선수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세계 농구 수준이 올라왔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거의 압도하고 있죠 비미국인이. 그렇죠. 요즘은 뭐 2018년 하든 이후로 MVP도 계속 비미국이 타고 맞아요. 있고. 갑자기 얘기하다 기깔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갑자기 이거 올스타전 흥행 요소 만들 수 있는 이제 여러 선수들이 열심히 뛰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지금 문득 떠올랐는데 팀 USA고 팀 월드 이런 거보다 고트는 조던이다 이 후배들 대 고트는 르브론이다 팀 고트는 코비다 이 팀은 이제 릅신이 제일 그래서 이제 팀 USA와 비미국 팀 월드 이렇게 한번 라인업을 일단 여러분들께 예시로 이렇게 전해드릴 텐데 일단 미국 팀 USA 앤서니 데이비스, 케빈 듀란트,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밸런스 좋다. 네. 좋다. 뭐 이 정도면 뭐 지구방인데네. 자, 그다음 팀 월드 비미국 팀 빅터 웬바냐마, 루카 돈치치, 요키치, 와우. 야니스, 그다음에 스가. 네. 실제로 이 라인업을 그 야니스 아르토쿤보가 이 라인업을 보고 이 대결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워했었어요. 야, 이거 무조건 올스타전 흥행한다. 야니스는 완전히 반색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 5명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붙이려면은 최전성기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그럴 지금 수는 일단 없지만. 전성기 기준이면 전성기가 아닌 현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미국이 좀 붙이죠. 이제 붙이지. 88년생 2명 듀란트 커리에 이제 릅신 잽도 안 되죠 이 멤버로 하면. 이러면 안 되죠. 네네. 그리고 AD랑 그러니까 테이텀은 아웃됐고 뭐. 이건 진짜 근데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도 한번 나눌지 안 나눌지는 뭐 모르지만. 근데 지금 딱 그 그려지는 네. 그 여러분의 선택이 딱 보여요. 제가 팀 월드, 네? 팀 월드. 왜냐하면 쭈바님 여기 스가가 있잖아. 그래, 스가 만능론이잖아. 그렇지. 네.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일단 네. 팀 월드? 저는 팀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네. 아니 진짜 돈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팀 미국. 혹시 이유가 이 비미국 팀 제가 물론 이제 길저스 알렉산더를 좋아하는데 이게 전성기 대 전성기로 붙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내가 돈을 걸어야 되고 그럼 이제 USA 팀을 뽑는데 이유는 일단 비미국 팀에는 수비 구멍이 둘이나 있어요. 돈치치랑 요키치. 요키치도 수비 구멍으로 보시나요? 저는 구멍으로 봐요. 네. 웬비가 어느 정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려면은 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요키치랑 돈치치는 저기 이제 밑에다 박아놓고 약간 좋은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모두가 이제 최고점일 때를 봤을 때 저는 이 미국 팀 조합이 너무 좋아 보여요. 밸런스가 너무 완벽하다. 물론 커리가 여기도 뭐 수비 구멍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커리는 수비 구멍이 아닙니다. 뭐죠 그러면? 깼군요. 공격이 워낙 뛰어날 뿐. 수비가 그러니까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해 그렇죠. 보일 약해 뿐 보일 뿐이지. 공격이 뛰어나다. 네, 공격이 워낙 뛰어나니. 근데 득점왕 이외에 빛나는. 그만해. 여기서 근데 딱히 구멍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뭐 다른 선수들이 전방위 수비 다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팀을 선택하겠습니다. 의외네요. 네. 아니 뭐 근데 만바님도 지금 딱 나오거든요. 전 무조건 팀 USA. 또 반대네. 네, 저는 팀 USA가 여기서도 지금 조합꿀이 지금. 무조건 좀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물론 뭐 둘이 아니 뭐 많은 판수를 하면은 당연히 뭐 서로 이기고 지고 뭐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겠지만 밸런스 좋다고 하셨는데 비미국 팀이 딱히 밸런스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물론 이제 돈치치 요키치가 저는 이렇게 붙을 때 얼마나 좀 더 공격적으로는 되게 대단하겠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단 요키치는 AD의 아빠입니다 거의. 갈매기가 요키치만 만나면 저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지금 사이즈상으로 AD가 야니스, 요키치, 웸비 셋을 막아야 돼요. 지금 사이즈 이거 너무 듀란트랑 테이텀, 르브론 갖고는 너무 언더 사이즈들이라 물론 스페이싱에서는 미국 팀이 좀 더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뭐 지금 비미국 팀에 죄다 웸비 빼고는 저는 싹 다 아이솔이 되는 자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미국도 이제 아이솔은 다 되지만 근데 비미국 팀 공수 밸런스가 더 좋아 보여요. 저는. 비미국 이긴다고요? 네. 아까 미국 팀 미국 이긴다면서요? 팀 USA라고. 팀 월드. 팀 월드. 팀 월드. 팀 월드. 저 당연히 아래니까. 네. 양다리예요? 팀 월드. 양다리야? 양다. 야, 아버지 표정 썩어 가신다. 팀 월드라고 하고 있어. 아버지 표정 썩어 가신다. 저팀 월드라고. 저팀 월드라고 한 줄 알고. 전 무조건 팀 USA. 그래서 처음부터 네. 요키치가 AD 아빠라길래 저도 그래서 뭐지? 하다가 밸런스 좋다길래 앱이랑 자식의 관계를 모르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팀 월드. 팀 월드. 네네네. 위원님은요? 저요. 네. 저는 우리 아들과 똑같습니다. 와. 팀 월드. 우선은 팀 월드의 강점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까 우리 쭈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치치는 뒤로 보내면 됩니다. 존디 서면 돼요. 아니면 원쓰리 원서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대표팀 이 라인업의 약점은 백코트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2번 볼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쭈바님께서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해설자는 양반이 지금 아직도 전통적인 1번, 2번, 3번, 4번, 5번 저 노름하고 자빠졌네. 맞습니다. 그런데 볼핸들러가 물론 르브론 제임스도 있고 커리도 가능하고 테이텀도 플레이메이커가 되는 선수지만 저는 백코트 수비에서 미국 팀이 비미국 팀에게 영혼까지 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엉덩이에 피멍 듭니다. 특히 커리 왼쪽 엉덩이에 몽고만 좀 생겨요. 그 정도로 수비에서 완전한 사냥 상대. 진짜 농구 모르시네. 와, 3주 커리밖에 모르시는 거. 농구 진짜 모르시네. 농구 좀 보세요. 전성기 기준 커리예요. 전성기 이거는 기준 지금 제가 커리. 엘리펀디님한테 아니 음악 좀 안 들으시나요? 뭐 맨날 야동 보세요. 팀 월드. 저는 뭐 팀 USA입니다. 왜 그러냐면 커리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 맞아요. 네. 진짜, 이거 맞아요는 네, 뭐야? 진짜 맞아. 지금 뻔뻔해지시기로 그냥. 아니 진짜 맞아요. 진짜 전성기 기준의 커리라면 공격의 범위가 워낙 넓고 그리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일단 AD 저 완전 믿거든요. 건네기는 진짜 저는 웬바냐마랑 야니스까지 다 압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의
건매기는 진짜 그렇습니다. AD 과대평가 엄청 심하시네. 지금 건매기가 막을 선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야니스랑 요키치랑 웬비. 제가 봤을 때는 별명이 갈매기인데 참새대요. 네, 진짜. 아 그리고 또 굳은 이름 묵묵해준 테이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르브론이 테이텀을 완전 쩌리화 시키는구나. 야, 테이텀이 만만해요? 아니야. 그 역할이라는 게 역할이 어느 정도 다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만만이 쭈마님 표정이 안 좋아. 지금 태잔병 붙었어. 지난화에 이제 저를 잘못 선택했다. 아니 쭈마님도 진짜 표정 관리 안 되는 스타일이네. 기아의 이범호 감독이네. 야 너무 그러지 마. 형한테 짱 생겼어.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전성기 기준에서 이 조합상에 테이텀이 있는 것보다 이 팀에 미국 팀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있었으면 이게 팀의 윤활유적인 역할이 훨씬 더 된다고 봐서 이게 테이텀이 굳이 지금 르브론 듀란트 커리까지 있는데 테이텀의 이점은 전 이 라인업에서 딱히 모르겠어요. 그나마 AD의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과 커리의 공격력을 좀 더 확대시켜줄 수 있는 그린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테이텀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미드레인지도 듀란트가 던질 거고 3점 스페이싱은 커리가 낼 거고. 그러니까 2024 파리 올림픽 버전 2 되는 거죠. 그렇죠. 테이텀. 주전자 할리버튼 없네. 내가 따라야지. 약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디그리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에 카와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네. 카와이가 들어가면 물론 카와이가 2번으로 뛰기는 무리지만 커리가 지닌 수비 약점을 다 메울 수 있습니다. 팀 디펜스에 대한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테이텀도 어쨌든 팀 디펜스를 잘하는 선수 좋긴 하죠. 그 지공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일단 제가 미국 팀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일단 사이즈에서 일단 가장 불리하긴 하거든요. 너무 큰 선수들이 많고 야니스랑 웬반야마가 있는 팀을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해. 어떻게 뚫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 있게 해요 방송 잘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 팀의 공격을 그럼 비미국 팀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다들 착각하는 게 웬바야마가 너무 사이즈가 사기잖아요. 그렇다고 웬바야마가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엄청 빠르던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안 됩니다. 그것까지 안 됩니다. 아니 어빙도 막던데.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웬반야마 요키치 안 있으면 이 프론트 코트가 사실 낭비긴 하죠. 그렇죠. 너무 꽉 차.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키치가 3번으로 바뀐다든지 야니스를 3번으로 바꾸면은 더 밸런스는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격은 크리에이터가 중요한데 외곽에서 길저스 알렉산드로 돈치치가 있는데 미국의 디펜더가 커리다.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몽고 반점이 30 왼쪽에 3 오른쪽에 0 오마이 모양으로 생겨요. 커리는 이제 수비할 때는 저기 구석에 보내놓고 구석에 코너에 코너에 박아놔야죠. 그러면 코너 쪽에서 제가 봤을 때 길저스 알렉산더가 포스트업 하면 쭉쭉 밀리면서 아니요, 들어가세요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미국은 걔네가 좋은 게 코너에만 있을 보장도 없고. 이 선수들은 강점이 뭐냐면 스위치 디펜스가 다 되는 선수들입니다. 커리 빼고 커리도 그리고 뭐 수비가 너무 안 좋다 하는데 사이즈가 밀리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막 완전 막 진짜 얼타고 막 돈치치 같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일단 결정적으로 지금 비미국 팀에는 디포이가 야니스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안 다쳤으면 디포이 너무 정배였던 웬비가 있죠. 뭐 스가도 일단 올디펜이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물론 전성기 기준으로 르브론은 올디펜이 있죠. 올디펜인데 AD랑 둘 말고 듀란트는 올디펜이 없죠. 또 웬바냐마랑 야니스는 이 돈치치의 커버 능력이 충분히 되는 선수라고 확신하거든요. 스가가 뭐 1인분을 이상 무조건 해줄 수비수고. 그래서 저는 요키치는 이제 AD에 대한 뭐 수비를 해야 되는데 뭐 요키치 정도는 1인분이라고 생각해요. 돈치치에 대한 커버는 웬비 야니스로 충분하다. 너무나도 이 0.5인분의 돈치치를 웬비 야니스가 1.7, 1.7 이상씩 해줄 선수다. 제가 무논리 공격을 하자면 커리가 얘네들 다 발목 접수합니다. 아 미스매치로. 네, 미스매치로 다 불러내서 다 발목 접수합니다. 그리고 미스매치가 되면 바로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확률이 높아.
미드레인지에서 듀란트가 있고. 그럼 스크리너를 누구로 쓰는 거예요? 대충 쓰면 됩니다. 르브론이 스크린 해줄 일도 없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여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 내가 무논리로 한다 그랬잖아 내가.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봤는데 USA가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전에서 저는 USA가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페이스 푸시. 네, 페이스 푸시 빠르고 제가 지금 약점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약점이 진짜 없어요. 어디요? USA예요? 아니요, 비미국 팀에 약점이 많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건 마찬가지인데 SGA가 물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고 다 좋은데 좋은 수비수는 맞지만 살짝 그 팀 디펜스 바를 받는 선수긴 해요. 손질 능력은 좋긴 하지만 그랬을 때 SGA가 돈치치는 구멍이고 SGA가 자기보다 큰 르브론, 듀란트, 테이텀과의 매치업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상 잘하시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듀란트? 못 넣어. 상상 토론 그만하십시오.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이 전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일단 4명이 전 포지션을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강점이고 비미국 팀을 이기려면은 일단 돈치치랑 요키치의 속도를 이용해서 빠른 공격, 템포 푸시를 해서 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물론 SGA와 돈치치가 있지만 저는 코트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팀은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AD가 있는데도 AD 전성기잖아요. 버블 때 3점 잘 넣는 전성기잖아요. 그래봤자 AD잖아요. 35%안 되지 않나요? 버블 딱 1년 잘 던졌죠. 네, 그러니까 고점으로 쳐야 되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점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예. 그리고 여기 단점은 뭐냐면 웬바야마가 아직 최고점이 안 왔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딱 평가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숙하다. 디포이가 그냥 아예 쭉 내내 정배였는데. 하지만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AD도 다치는 건 늘 사실인데.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5대4 게임이잖아요. 돈치치는 백코트를 안 하니까. 그것도 과장이죠. 과장이라니. 야, 그러면 만반님 말 따라서 여기는 그러면 뭐만 하면 넘어지는 애 하나 있고 뭐만 하면 백커트 안 하는 애. 제가 왜 지금 말을 더듬었냐면은 정리 한번 하고 이제 팩폭하려고 기모았습니다. 오케이. 왔어. 지금 차라리 3대1이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었지 뭐. 혼자 할 걸. 자, 그리고 컨대 형님하고도 표를 한번 해봐야. 그리고 2K 게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서 좀 시뮬레이션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 제가 2K가 있거든요. 저는 어제도 2K 하다가 왔어요. 제가 한번 돌려보셨어요? 이긴 판만 딱 올려놓을 것 같은데 보셨죠? 네, 근데 2K는 믿을 게 안 되는 게 벤 시몬스가 MVP 계속 탑니다. 그럼 이상하다. 네. 게임은 게임이네. 네, 안 돼요. 그리고 커리가 무슨 야투율이 55%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까지 맞지. 디테일이 부족하죠. 호비 45가 나와야 정상이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서 게임이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측면으로 가면은 미국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었죠? 속도를 이용하고 속도. 네, 그러니까 페이스 푸시하고. 네, 푸시하고 그리고 돈치치 어차피 안 오고 SJ 넘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5대3 상황을 만들어서 템포 푸시하고 수비 일단 웬바야마와 야니스의 사이즈를 이겨내는 게 관건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구멍이 둘이나 있어요. 요키치랑 돈치치. 코트를 최대한 넓게 쓰면서 컷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르브론 정도의 시야를 가진 선수라면은 그리고 AD 정도의 속도를 가진 선수라면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슈바님 말에 참 이게 허점이 많아. 왜냐하면 공간을 넓게 쓰려면 단순히 슛을 잘 쏘는 선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레이 알렌, 레지 밀러, 립 해밀턴처럼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은 선수가 여러 있어요. 커리가 그렇죠. 커리밖에 없잖아. 존나라뇨 지금. 품격 높은 듀란트는 자꾸 달라고 요청만 하죠. 듀란트는 오프더볼이 안 돼. 안 돼요. 듀란트 안 르브론도 돼요. 오프더볼이 안 돼. 네. 만약에 쭈바님이 원하는 그런 스페이싱을 극대화하려면 여기서는 르브론이나 듀란트나 테이텀 셋 중에 한 명 빠지고 클레이 탐슨 같은 선수가 있어야죠. 자,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자? 저는 다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힘들다. 자, 오프더볼이 있어야지 스페이싱이 되잖아요. 자, 공간을 많이 이제 어쨌든 공간을 많이 따먹어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거리를 많이 벌리고 이거 내가 써긴 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나 봐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군대인 줄 알았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서셨으면 큰일 날 어쨌든 뻔했네. 넓게 해놓고 일단 변호사 절대 하지 마세요. 넓게 코트를 넓게 쓴 다음에 땡겨온 상태에서 수비수들을 이게 들어가면은 자석인가요? 그리고 좀 시켜야죠. 야 뛰어 이래야죠. 뛰어 제발. 좋아. 좋아. 그런 거. 아주 좋아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는 비미국 팀의 밸런스가 무조건 좋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 팀이 비미국 팀이 이기려면 밸런스가 좋아야 되는데 완전한 볼핸들러 디펜더도 없고 그 다음에 오프 더 볼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 테이텀, 듀란트, 르브론은 셋이 너무 겹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아까 그래서 레너드라든지 드래먼드 그린이라든지 이런 조합들로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 벤치에 있습니다. 벤치에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이게 그 NBA 룰로서는 저는 뭐 그래도 한 55대 45로 비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피바 룰이면 80% 비미국이 이긴다고 봐요. 또 이거 심지어. 그렇죠. 근데 저희가 NBA 올스타전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이제 한 55대 45, 뭐 60대 40으로 비미국이 이긴다고 보고 물론 10판 다 해서 10판 다 비미국이 이기진 않겠죠. 이 르브론 빼고 일단 듀란트 커리의 슛감에 따라서도 엄청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부가. 근데 대체적으로 한 10판 붙으면 6판 정도는 비미국 팀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 보정이 지금 담겨 있어서 이런다고 봐요. 네. 저 지금 쭈버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같은 편의 의견에. 아니 진짜 2010년대에 듀란트, 르브론, 커리면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밸런스입니까 이게? 근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팀월드가 워낙 지금 티어에 있는 선수들이니까 지금 이게 막 여론도 그렇고 아마 지금 두 분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2010년대에 지금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한다고 하면 전 이렇게 얘기 안 나오죠.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걸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하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이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길어진 운동 현재가 팀 월드의 전성기니까. 네. 일단 커리는요. 커리는 졸라 잘합니다. 스페이싱이 나는 3점에서는 넘버원이지만 3초 남기고서 누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좀 밀리는 부분은 사이즈 같아요. 사이즈지. 결국에는 사이즈는 좀 밀리지. 근데 다행히도 AD는 윙스팬도 길고. 근데 웬바야마 너무 크다. 근데 저는 웬바야마의 제일 큰 아쉬운 점이 무지성 3점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금 미치 존슨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더 그런 게 심해졌다고 보는데 그냥 포포비치 감독이 건강 이슈로 나가고 나서. 근데 이 라인업이면 웬바야마가 그런 공격에서 뻘짓할 일도 없다. 수비 에너지 레벨만 높여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전성기라 하더라도 이 조합은 이기기 어렵다. 10판 하면 저는 7판은 팀 월드가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미국 팀에는요 10어시 이상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다 착각하는 게 르브론이 10어시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르브론이 6, 7어 물론 이제 트더도 하고 르브론 잘하지만 이 조합상 르브론이 막 엄청 진짜 기깔난 리딩 이게 AD 체력 너무 터져가지고 핏겔로를 해서 AD의 쉬운 골밑슛을 만들어내기가 웬비 안 있으면 그건 쉽지 않다. 그래서 자꾸 스페이싱 나는 이제 공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간 이용에서도 우리 5아웃을 쓰면 됩니다. 5아웃. 네. 그걸 리바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5아웃을 섰을 때 미국 대표팀이 그나마 비벼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제가 팀 USA 말하긴 했는데 어렵긴 해요. 어려운데 5아웃을 하면은 돼요. 48분 내내. 현혹되지 마. 드리블 드라이브 모션 오펜스라고 있죠. 계속 돌파하면서 빼주고 잡은 선수가 돌파하면서 빼주고 이게 전반까지는 가능하나. 후반 들어서는 무리다. 옛날 이제 한 2000년 중후반 때 올랜도 농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데릭 로즈가 있던 멤피스 대학이 그런 농구를 했는데 드리블 돌파하다가 빼줬는데 AD가 잡았다. 그럼 거기서 꼬이는 거죠. AD는 슛거리가 길기 때문에 슛을 던지면 됩니다. 되지. 언제부터 슛거리가? 그 버블 때 한번. 저희가 이것도 한번 투표에 붙여보면. 근데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자꾸 지금 이제 현역 버프가 있어 그런데 그렇다니까. 현역이에요. 자, 다 현역인데 전성기. 자, 앤서니 데이비스 여러분 버블 때 보셨죠? 모든 게 가능한 빅맨이었고 그리고 케빈 듀란트 말해보 합니까?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가자지구 1옵션 아니야? 역대 최고의 선수를 논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스테판 커리 말해 뭐 합니까? 제이슨 테이텀. 현재 리그에서 가장 올라운드 플레이어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이런 설명을 그대로 팀 월드 하면 똑같아요. 웬바야마 얼마나 대단합니까? 프랑스 선수. 웬바야마? 웬바야마요? 남의 팀 이름 발음 똑바로 안 합니까? 주바님? 웬바야마? 근데 이거는 투표하면 저희가 질 거예요 아마.
그럼요. 르브론 커리가 와 이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루커 이거는. 이체가 되면요 이건 못 이겨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10번 이겨서 4번 정도는 이제 미국 팀이 이긴다고 했던 거는 이거 이 NBA 룰로 하면 름무국 골무국 합쳐지. 아니 근데 네. 진짜 계속 아쉬운 게 묵국이 많네. 현 시점에서 지금 이걸 평가하니까 전성기 기준이라고 해도 감들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아 전성기인 거 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니야 이거 뭔가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 아까 AD 3점 없다는 거에서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거를 다 가상으로 넣고 여러분께서 딱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얘기한 뭐 레너드나 뭐 약간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가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 이대로 저희가 가야죠. 얘기하는 이제 그래서 이대로 가야죠, 이대로.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뭐 최전성기 얘기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최전성기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약간 농자라는 분들은 웬비의 성장을 조금 더 생각은 하실 거다라는 것 정도로. 네. 최전성기를 얘기해 르뚜커를 이건 말이 안 돼. 진짜 우리 여러분들 렉스로 커리가 16초 하는 건 똑같은데. 커리가 3점만 주구장창 던지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럼. 커리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가드예요. 그럼. 네, 어시 핸들링이 10개도 됩니다. 못하는. 어시럽게 할 필요가 없죠. 오시오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 롤플레이어만 데리고 자, 한 것도 그런 아니고. 커리가 메인 볼 핸들러를 하고 르브론을 약간 이제 릅신이 캐치앤샷 슈터 2대 1을 하게 해도 되네. 재능 낭비네. 아무튼 그만큼 다치다능한 선수니까 어떤 전술에도 사용할 수 있다. 네, 어쨌든 뭐 똑같이 돈치치에게 넣으면 적용이 된다는 거. 돈치치는 이제 백코트 안에서 여기는 5대 아닙니다. 3이라니까. 네. 5대 3. 르브론이 마이애미 시절이어도 릅땅탕탕하기에는 지금 야니스, 웸비, 요키치 이 프런트 코트가 이렇게 있으면 릅땅탕탕이 그러니까 게임 플랜을 수정할 수밖에 없죠. 쉽지만은 않아요. 네, 수정할 수밖에 쉽지만은 없죠. 않아요. 네. 그래서 속도전과 파이브아웃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좋습니다. 발목 다 접수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여러분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그리고 투표하실 거죠, 이것도. 해야죠. 네, 무조건 이제 투표에 붙입니다. 네,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을 꿇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본빵으로는 무조건 무릎이구나. 조코피의 무릎이 땅에 박혀 있는 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는 순간 제 등글개로 여러분의 턱을 긁어드릴게요. 한 이러다 70회 넘어가서부터 손목 걸겠어요. 이제. 팔이 커져가지고 채널 거리고 막 이렇게 여기 앰뷸런스 하나씩 다 대기하고 조심스레 있고. 150와트 주면 귀싸대기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만 하나 두고 찍는 네. 거예요. 태연 부활이 여기서 되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팀 USA.